그때와 지금 나이프의 브랜드들의 가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프 커뮤니티가 2000년쯤에 생기면서 뭐 기존의 나이프를 모아오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한정적이고 뭐 그런 또 정보를 교류할 공간이 뭐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2000년 이전의 나이프라고 그러면 거버, 비트록스 목성도 빅토리오스 같은 건 멀티툴이니까 뭐 그때 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프로는 조금 다른 문화를 봐야 되는데 보통 나이프라 그러면 거버,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알마나 뭐 벤치메이드 정도, 네. 뭐 일부 소량만. 이제 그러다 보다 그렇게 되다가 2000년쯤 돼서 카페가 생기고 나이프 전문숍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나이프 문화가 개방된 거죠. 나이프 문호가. 보통 다른 문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전부터 명성 있는 거라든가 전통적인 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잘 나가는 브랜드들, 예. 이게 보통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나이프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전문숍들이 나이프를 수입할 때는 어쨌건 블레이드 쇼든 뭐 샷쇼든 가서 그 장에서 봤을 때 가장 그 중에서 핫한 것들, 현재 비교 잘 나가는 것들, 또 블레이드 포럼 등에서 반응이 좋은 것들,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거버버가 이제 클래식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뭐 물론 그런 제품이 안 들어온 건 아닌데 이 당시 이제 벤치메이드라든가 SOG, 커쇼, CRKT 같은 떠오르는 새로운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과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벅도 들어오고 거버도 들어오고 이제 뭐 알마도 들어오고 이제 콜드스 같은 또 이제 다방면에 이제 또 한 품목도 들어오고, 스페인제 나이프 이런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토르 같은 서바이벌 나이프 같은 것도 들었었고. 네. 매니아들이라든가 컬렉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나이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판매업자가 이거다라고 들여오면 그게 그 당시에 유행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보기에 딱 괜찮았다. 근데 현재 뭐 유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거기서 현재 반응이 괜찮아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나이프 샵들의 그 회전율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이프가 들어오면 그냥 쭉쭉 나왔어요? 하루에도 한 품목이 다 없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기섰던 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벅스트라이더라고 이제. 아 그렇죠.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잡지도 소개되고 이러면은 그냥 그날 하루 중에도 다 없어진 경우가 있었고, 그 거버 중에서는 좀 이제 좀 현대적인 모델들 뭐 AR 같은 것들 그거 상당히 인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 OEM 제품이 아직 없던 시절이라 대만 OEM 정도는 있어도 대만 OEM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OEM이라고 그러면 독일 OEM,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커틀렛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일본 OEM. 그 당시에는 콜드스틸도 일본 OEM 제품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죠. 고급 지금 라인이 그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나오는 그 타이라이트 같은 경우 원래 일본 OEM 제품이었거든요. 뭐 그 초창기 그 퀄리티는 뭐 상당했죠. 근데 이제 지금 분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낄 거지만 그 당시에는 스파이더코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일단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스파이더코는 그 실전적인 모델 위주이기 때문에 엔듀라, 델리카, 폴리스, 밀리터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뭐 센터판테니 뭐 이렇게 디자인 나이프를 이제 하긴 했어도 말이 디자이너 나이프지 이거는 스파이더코라는 틀 안에 꼭 가둬두기 때문에 화려한 제품 같은 것도 없고 전부 다 핸들은 밋밋하고 납작한 까만 핸들. 그다음에 누구의 디자인을 채용하더라도 썸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디자이너 제품에 약간 하긴 좀 그런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가끔 라이너락을 쓰긴 해도 기본적인 스파이더코의 주요 제품들은 다 락백이었는데 이미 그 당시는 원핸드 폴더라서 라이너락이 각광받던 시대에 락백을 쓰니까 벌써 이건 조금 한물 같다는 느낌을 좀 주기에 충분하더군요. 그다음에 또 스파이더코는 실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딱 그 어떤 용도라든가 한목적석이라서 이게 이쁜 거하고 거리가 멀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스파이더코가 이제 한 2005년 6년 되면서 매닉스 같은 걸 내놓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달라진 거죠. 지금의 스파이더코가 뭐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또 예쁜 자체 디자인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나이프 업계에 또 위상이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스파이더코란 제품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분명히 썸홀도 커서 뭐 한 손으로 펴도 좋고 락백으로 접히도 좋고 가볍고 좋긴 한데 뭔가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최첨단 또 최신 이런 트렌드의 나이프의 파도에서 같이
그런 유행을 타기에는 뭔가가 좀 올드하고 뭔가 좀 촌스러운 느낌, 그리고 또 스파이더코 특유의 썸홀이 왕눈이 같은 느낌이 이게 정말 호불호가 많았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도검 이제 어떤 폴딩 나이프 규제 때문에 스파이더코의 이제 미니 모델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 뭐 드래곤플라이니 뭐니 뭐 그 릴레이티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커쇼의 이제 미니 나이프들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커쇼의 릭이라든가 뭐 취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시스트를 하게 여가지고 그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건 다 미제들이어가지고 괜찮았고 이제 스파이더코는 그 당시에 또 초기에는 또 미제 모델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 일본 OEM 제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대를 보자면 스파이더코는 CRKT 지금의 CRKT급 정도? 그 당시에 CRKT는 뭐 지금보다 더 쌌습니다만 그때 거의 대만 OEM이었고 근데 CRKT 역시 그 당시에는 M16 그 다음에 뭐 베어클로 같은 이제 이런 좀 실전적인 모델이 유행이었고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기믹이 많이 들어간 이제 뭐 온갖 희한한 락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좀 나중 유행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막상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CRKT 같은 경우가 정말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를 많이 해서 뭐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오만 가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접는 방식, 펴는 방식, 디자인 형태가 정말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과연 이거를 좀 쓸 수가 있나? 실전적으로 쓸 수가 있나? 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소수의 컬렉터나 또 희귀한 나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구입을 하셨지만은 뭐 우리가 이걸 사더라도 또 왠지 그래도 쓸 수 있나? 라는 그런 틀에 박혀 있거든요. 나이프를 살 때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요거는 뭐 아무리 뭐 개성 있어도 실전에서 쓸 수 없다는 정당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터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고급 나이프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크리스 리브, 마이크로텍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그 동안에는 뭐 어떤 전설의 엑스칼리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이거는 국내 이제 저기 불독샵이라고 작은 이제 그 나이프 수입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들여왔죠. 네. 매드독이라든가 스트라이더라든가 크리스 리브, 그다음에 마이크로텍,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슈어파이어라든가 그렇죠. 맥포스까지도 다 이 업체들이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제품들이 고가고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제품들이 뭐 발전되고 바로바로 물건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것도 소량이긴 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을 뜨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냐면은 그런 하이엔드 제품이 들어오면은 이제 가격대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프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사는 것도 좀,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때 맨 처음에 마이크로텍, 무슨 뭐, 크리스 리브, 뭐, 스트라이더가 들어왔는데, 이건 단위가 뭐, 100단위예요. 뭐, 50단위, 70단위. 그건 정말 쉽게 아무리 매니아라도 지갑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스트라이더하고 이제 그 매드독은 그 저기 일본의 유명한 그 사진 작가인 나가다 이치로가 하도 이 잡지라든가 뭐 어떤 카탈로그에서 뽐뿌질 해대는 바람에 이게 뭐 고표가 됐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신격화됐지 거의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신비의 나이프처럼 돼가지고 뭐 갖고 싶은데 뭐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뭐 당시만 해도 이런 나이프들이 무슨 어떤 공급권을 취약해서 공급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매 주듯이 주는 나이프가 아니라 스타이더는 뭐 거의 현장 가서 그냥 사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고 매듭 역시 그렇게 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끔 들어오다 보면 이제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텍 시그너처 뭐 마피온의 무슨 이런 버전 열광하는 정도가 그때가 훨씬 더했죠. 네. 그래서 아마 그때를 당시로 하이엔드의 시계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도구로서가 아니라 쓸고콜의 퀄리티. 정말 쓸데없이 고퀄의 또 여기에 디자이너들과 또 브랜드의 또 히스토리가 더해져서 이게 정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시계로 치면은 롤렉스 같은 그런 도구의 용도가 아닌 그런 히스토리와 헤리티지의 가치를 두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태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리브가 그런 대표적인 그렇죠.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마이크로텍 역시도 뭐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 근데 매드독이라든가 이제 스트라이더는 이제 뭐 하도 뭐 자동차 그 저기 폐차할 때 가서 이제 막 본네트 뚫고 찍고 막 그냥 가르고 찍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실전적으로도 뭐 저기 되나 보다라는 뭐 이런 또 기능적인 거에 대한 환상도 있었는데 크리스리브나 마이크로텍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부싱을 어떻게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베어링이라든가 뭐 워셔를 어떻게 정교하게 조합해서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뭐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그 디자인에 반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뭐 쌈박한 디자인 이런 게 그 당시에 뭐 버기나 거버 같은 게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벤치메이드도 뭐 잘 만들긴 했는데 벤치메이드 약간 좀 점잖은 타입이고 좀 노선이 달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나이프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문화적인 충격 네.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셌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런 하이엔드 나이프들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마이크로텍이나 크리스리브 같은 정밀한 나이프들, 와 정말 이렇게 나이프를 예쁘게 만들 수 있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 뭐 가공 마무리 이런 게 뭐 너무 깔끔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봤을 때에 대한 정말 컬처 쇼크,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반면에 뭐 스트라이더를 봤을 때 그 터프함. 그리고 매드독을 처음 봤을 때, 그 예술적 핸들, 뭐 그립감 이런 걸 잡아보면은 대단했거든요. 뭐 그런 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정보가 흔하던 시대도 네. 아니니 그거를 가서 실물로 본다는 거. 네. 또 가끔은 또 번개나 정모 때 한 분이 또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딱 보여주면 뽐뿌 봤죠, 또. 감탄을 하면서 살펴보던 뭐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벌써 20년 되다 보니까 뭐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브랜드들도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MOD 같은 나이프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깨모디가 블랙호크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네. 잠시 유지를 하다가 근데 뭐 블랙호크가 그 당시에 워낙 또 뭐 기어류도 잘 나가다 보니 이게 나이프는 뭐 부차적인 취급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동반 같이 망한 것 같은데 그냥 지금도 뭐 조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근데 그때 당시 MOD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텍과 맞짱을 뜰 정도의 그런 정밀도 그리고 좀 더 마이크로텍이 이제 약간 좀 섹시한 디자인이라면은 MOD 같은 경우는 좀 더 여기에 실전성을 더한 그런 나이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좀 그때 땡겨서 이랬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OD는 뭐 정말 좀 디자인상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약간 뭐 택티컬하면서도 판타지한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영화에서 나오면 참 잘 어울릴 만한 나이프였는데 그게 이렇게 길게 못 가는 바람에 네, 아쉬울 따름이에요. 보시기에 한국 나이프 문화의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숙기에 접어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완숙기라는 건 좀 있으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한 20년 전쯤에 미국이나 일본 문화 정도 일본 문화는 좀 이렇게 뭐 커뮤니티가 뭐 인터넷적으로 많이 발전한 건 아니니까 미국 문화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문화랑 비슷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이제 미국의 블레이드 포럼이나 이제 미국의 나이프 어떤 이제 관련 이제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거기는 이제 벤치메이드 따로 뭐 스파이더 코 포럼 따로 뭐 거버 포럼 따로 심지어 온타리오 뭐 케이바 이런 것도 다 따로 이제 있어가지고 나름 그 그룹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무조건 뭐 마이크로텍 뭐 벤치메이드 해서 그냥 하나만 좋은 것만 이제 계속 좋다고 하는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가 뭐 특별히 못하고 이러던 게 아니라 처음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 최고로 이제 집중되는 것밖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나이프 이제 카페라든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물론 아직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사진 찍어 올릴 때는 뭐 마이크로텍이라든가 뭐 스트라이드라든가 뭐 크리스브 찍어 올리긴 해도 그래도 이제는 다방면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논의되고 정보가 오가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저변화가 돼서 좀 폭넓게 이제 나이프 문화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마이크로텍이 좋은 건 맞는데 뭐 좋아하는 거하고 좋은 건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좀 아니 마이크로텍 좋은 거 알고 뭐 크리스프 좋은 건 알지만 나의 자기 취향이 그게 아니라면야 뭐 그건 좋은 건 인정하지만 나는 그래도 스파이커가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거 조그만 또 소그룹들이 생기는 건데 아직 소그룹들이 본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지는 못해도 이제는 통합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규모 브랜드라든가 이제 뭐 동유럽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스페인 제품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언급되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도 그 보는 폭이 시야가 상당히 넓어진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재밌는 거 보면은 뭐 여전히 뭐 어떤 커뮤니티든 뭐 IT를 기기를 다루는 커뮤니티든 뭐 수집을 다루는 커뮤니티든 뭐 취미를 다루는 커뮤니티든 간에 일단 최신 제품이 각광받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프라던가 이런 쪽 시장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올드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다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뭐 110이라던가 뭐 케이스의 옛날 뭐 작은 폴딩 나이프들을 연도별로 수집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들, 또 숨은 이야기들과 역사를 풀어주는 이런 분들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접촉사 수가 많아지고 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모여져야 그 거르고 걸러져서 그런 분이 한두 분 나오는 거죠. 아마 대체로 뭐 모든 카페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한 뭐 1000명 가입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1년 내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마 석 달 지나면은 그 중에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또 남은 분들이 석 달 지나면 또 한 반쯤 떨어져 나갈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쌓이는 분들이 정말 이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고 또 그분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1년 말하는 고수가 되어서 자기의 경험담이라든가 정보를 또 공유하게 되고. 네. 뭐 모든 취미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의 나이프를 수집하는 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샵에 가서 또 여쭤보고 아니면 뭐 그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그런 회원님들, 그 다음에 뭐 나이프 토크 아니면은 저 택티컬 포토 채널의 라이프 리뷰를 보시는 분들의 수를 꽤 대략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500~600명? 500~600명? 1000명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저는 한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500분이 뭐 한 달에 한 자루씩만 사줘도 나이프 샵들이 꽤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뭐그 정도는 매달 사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면은 나이프 시장도 컬렉션 시장과 이제 실사를 하시는 그런 유저들이 가는 시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뭐 저렴 중저가 제품을 수입하는 샵에서 주로 구입하시는 분들과 정말 꾸준하게 오랫동안 콜렉션을 위해서 수집하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후자 사용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컬렉션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꾸준하게 나이프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한 500~600명 정도를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이프 토크 이런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뭐 많은 분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택티컬 라이프를 다 사고 1인 1 라이프의 시대를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저희가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나이프란 도구와 이제 나이프 수집이란 이런 취미의 역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약간 좀 예비 범죄자들이나 그런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의 뭔가 취향을 즐길 수 있고 이런 도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저도 정말 이게 조회수 안 나오는 또 인기 없는 그런 분야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그런 나이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만은 뭐 우연히 알고리즘에 이끌려 저희 나이프 토크라던가 나이프 리뷰를 보시고 야 이런 칼이라는 도구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야 이렇게 칼이란 걸 예쁘게 만들 수 있었네, 그리고 야 칼을 이렇게 안전하게 써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와 저변 확대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컬스님 같은 경우도 정말 나이프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수집을 하셨는데 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만한 뭐 이야기 있으실까요? 뭐 연구나 수집이라면 좀 거창합니다만.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글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런 뭐 그래서 보다 보면은 뭐 그냥 나이프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그 나이프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이걸 뭐 특별한 무슨 뭐 사람을 해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프를 수집한다는 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동전이나 우표랑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대상이 나이프일 뿐이지. 수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매일 꺼내놓고 앉아서 뭐 기름칠하고 뭐 분해해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거 자체도 즐기는 분도 계시고, 지혈장에 넣고 그냥 고려청자 보듯이 감상을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무슨 가서 뭐 칼을 뭐 장작을 패고 뭐 도끼질을 하고 뭐 바토닝을 하든 초핑을 하든 또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겠죠, 시골에는. 근데 그거는 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즐기는 거라면요, 뭐 지금같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세상에 있어서 그 뭐 이상하게 특별히 볼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직도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조금 더 이제 확대돼서 뭐 각자 좋아하는 걸 즐긴다면야, 대신에 뭐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면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더 퍼져나간다면 지금의 나이프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아웃도어 활동을 하던 아니면은 주변 뭐 지인한테 나이프를 소개해주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국에 나이프를 수집하는 분들 수가 너무 적고 일반 분들도 이거를 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취미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릴 때 이런 주변 분들한테 나이프에 대한 문화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내가 한국의 나이프 수집가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나이프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위협적이라던가 그런 폭력적인 단어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이게 안전하게 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꽤 많은 나이프 매니아들, 수집가들을 만나 뵀지만은 가끔 보면은 나이프를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할 때 약간 좀 호전적인 느낌, 약간 좀 폭력적인 느낌 그런 걸로 나이프를 소개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나이프 수집가나 애호가 분들이 정말 점잖으시고 이 제품을 하나의 정말 공예품, 예술품, 공산품으로 바라보시지만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고 이거를 또 보는 어떤 상대방이 또 이런 거를 볼 때 야 이런 것이 찌르면 막 들어가겠는데 막 야 이거 왜 샀어? 뭐 이런 거 누구 해치려고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한테 대답을 하실 때도 그런 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고 우리는 이거를 모으는 이유와 수집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그런 흉기라던가 무기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설득하시면서 나이프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나이프 토크 택티컬 포토 채널을 보시는 애호가님들이시라면은 다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나이프 소개보다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주로 달았는데요. 아마 좀 지루하시고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또 한 번쯤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나이프 토크 시즌 2의 첫 번째 편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나이프 토크 시즌 2는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들, 신제품들, 그리고 역사들 1편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이프의 베이직을 많이 못 달랐어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던 것 때문에 조금 더 캐치하지 못했던 점들을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시즌2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나이프 토크 시즌2 첫 번째 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촬영 도와주신 코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